자, 인터럽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상 중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의미는 뭔가 스톱이 된다는 얘기인데,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의 핵심은 뭐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워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을 실행을 시켰단 말이죠. 플레이어를. 그럼 이 워드 작업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터럽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중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수행 중에 다른 프로세스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워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프로세스, 음악을 실행했을 경우에 현재 수행 중인, 즉 워드를 잠깐 중단하거나 외부 입력 장치의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상태다 이거죠. 인터럽트는 어떤 일수든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재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의미상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중단, 즉 새로운 프로세스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우리 운영체에서 이해해야 될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시다.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쭉 하고 있어요. 뭔가 프로세스 하나가 실행 중이죠.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이 눌러와서 초인종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친구랑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끊어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잠깐 끊지 말고 기다려. 누가 왔나 봐 해갖고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더니 그 택배 아저씨가 왔어요. 택배 아저씨가. 그래서 물건을 받고 도장을 주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아까 친구 전화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한테 어디서부터 얘기했지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터럽트의 순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려요. 그러면 친구한테 잠깐 멈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갑니다. 그리고 택배기사한테 받아서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돌아와서 다시 아까 친구한테 어떤 얘기 했냐 물어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초인종 올려서 택배 아저씨를 만났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 이것도 바로 인터럽트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친구 어서 와 하고 처리한 다음에 택배 아저씨한테 사인해주고 돌아와서 아까 어디서부터 실행했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서가 시험에 나올 텐데 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 순서에서는 가장 핵심인 순서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초인종이 울리면 모든 권한은 누가 갖게 된다? 운영체제가 갖게 된다는 거죠. 얘가 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얘가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받는 거.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없을 땐 이게 첫 번째죠. 저장한다는 겁니다. 저장.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아까 친구가 통화를 하다가 친구한테 통화하다가 초인종 올라왔으니까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끊지 말고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다시 와서 또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장을 했어요. 운영체제는 인터럽트 정보를 분석해서 지정되어 있는 루틴으로 제어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를 처리하고 글로 분기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처리를 하고 택배 기사의 물건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친구한테 아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했지? 이 저장된 정보를 갖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잘 기억해 두시면 순서를 찾는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럼 인터럽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자,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죠. 자, 인터럽트에서 가장 핵심으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워드를 작업하고 있다가 음악을 실행을 했다. 그럼 이 음악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는 현재 운영체제, 작업 중인 워드를 중단시키고 모든
음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시점을 우리가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설명해 놓고 이걸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SVC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는 감시 프로그램 호출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출력 수행 루틴 호출하는 건 뭐냐? 기억장치 할당 루틴, 오퍼레이터 대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실행이 되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으면 입출력에 대한 수행 루틴을 호출해야 되죠. 기억장치 음악에 대해서 할당을 해야죠. 오퍼레이터 대화 등을 수행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오퍼레이터는 사용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용자와 운영체제와 간에 서로 교신을 한다는 얘기니까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운영체제가 응답을 한다는 의미. 요것이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를 찾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를 찾아야 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 오퍼레이터의 대화라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 SVC 콜 인터럽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찾는 문제죠. 대부분 입출력 인터럽트는 IO 인터럽트라고 하죠. 이것도 어떤 형태예요? 우리가 입출력 하드웨어 인터럽트, 입출력에 대한 채널, 입출력이 됐느냐 준비, 입출력이라는 건 이제 프린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프린터가 준비됐고 프린터한테 출력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완료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를 준비한다. 그럼 프린터가 준비되는 것도 또 출력하는 것도 다 인터럽트에서 발생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IO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 상태에서 IO를 처리하기 위한 대기 상태로 전이되며 필요한 경우 IO를 요구할 때 발생한다. 키를 입력한다든지 프린터를 출력하는 경우는 다 뭐다? IO 인터럽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인터럽트라는 건 뭐냐면, 외부 인터럽트라는 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죠. 두 개의 컴퓨터가 있고 통신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이 여기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걸 중단시키는 것이 다 외부적인 인터럽트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가 주로 언급이 되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실행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준비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이되는 게 디스패치고, 시간 할당량이 종료되면 타임 런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너는 다시 준비 상태로 진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중단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고 하면 환자가 들어가서 5분 치료하고 나오는데 난 나오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5분이니까 너 나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외부에서 운영체제가 중단시킨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걸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터럽트 시계. 그러니까 나한테 5분을 할당했으니까 5분 끝내고 나가. 그 시간 할당량 종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뭘 찾으면 돼요? 외부 인터럽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시작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주로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해요? 작업하다 에러가 나면 컴퓨터 껐다 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 안에 여러 개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면 이것들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리셋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알트 델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현재 프로그램을 다 중단시키는 그런 형태도 바로 인터럽트고, 그것은 재시작, 극히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A라는 기억 장소에 10을 집어넣고, B라는 기억 장소에 0을 집어넣고, C라는 기억 장소에 요 A를 B로 나눈 결과를 기억하고 싶어요. C에다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수학에서 뭐가 된다는 거죠? 불능입니다. 불능.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다가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나면 중단이 될 텐데, 이 중단된 거를 해결해 주는 놈은 이 스스로가 아니라 운영체제가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그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분모가 0이라든지 지금처럼 오버플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기억 장소가 내가 한 바이트밖에 기억할 수 없는 용량인데 더 많은 양을 기억한다든지, 뭐 CD의 용량이 800메가인데 뭐 1기가를 기억시킨다든지, 이건 다 오버플로거든요. 언더플로우는 반대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빼나가려고 하는 거고, CD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불러오려고 하는 것들은 다 언더플로우라고 그러죠. 이거 혹은 나눗셈에서 분모가 0인 경우는 무슨 인터럽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 검사 인터럽트라는 게 있죠. 한 말 그대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컴퓨터가 고장 나면 바로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용어상에 아예 나와 있으니까 기계 고장이다 그러면 기계 검사 인터럽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맥 교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교환은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첫 번째 이 문맥 교환을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문맥 교환을 4개 중에서 찾는 겁니다. 특히 영어로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맥 교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의사를 얘기했죠. 의사는 누구라 했습니까? CPU라 그랬죠. 그다음에 환자가 3명이 있다고 합시다. 환자가 3명.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의사는 반드시 한 명의 환자만 치료하죠. 3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5분 처리하고 5분 처리하고 5분 처리하는 그런 형태의 시간 분할 처리를 한다고 합시다. 물론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이 A라는 환자를 치료해요. 그러면 이 A라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이 의사가 기억하고 있겠죠. 머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A를 치료하겠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 A라는 정보를 잃어버리고 이제 B라는 환자를 처리해 줘야 되죠. 또 C라는 환자를 처리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는 그 환자 기록부가 가까이 있겠죠. 이것을 계속 의사한테 교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자가 3명이라고 하면 뭐 그럭저럭 뭐 할 수 있겠지만 30명이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의사 한 명이 30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이 각각의 환자 기록부를 계속 교환시켜주면서 의사한테 어디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고 어느 상태고,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환자가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뭐 50번째 처리하고 중단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이 50번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자 기록부인 바로 이 정보를 계속 CP한테 번갈아 주면서 교환시켜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CPU는 안에는 연산 장치, 뭐 제어 장치, 특히 이제 임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레지스터 정보가 존재하죠. 그럼 프로세스가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다가 중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A 프로세스, 이게 B 프로세스, 이게 C 프로세스라고 하면 10가지 중단한 상태가 되면 여기까지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A의 정보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이제 B를 처리해야 돼. 그러면 A는 잠시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B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해 줘야 되죠. 물론 이 저장되는 곳은 이제 FCP라고, PCB죠. PCP. 환자 기록부. 조금 이따 배웁니다. B에 대한 정보를 또 처리하다가 다 끝나면 또 C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CPU 안에 있는 모든 기억 장치는 하나의 프로세스만을 처리하니까 A와 B와 C와 계속 정보, 프로세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다중 프로그램 형태일 때는 그 A든 B든 C든 그 정보를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처리할 땐 A 정보를 갖고 있다가 또 B를 처리할 땐 A를 어딘가 보관했다가 다시 B에 집어넣고 B를 기억하고 처리하고, 또 C를 처리할 때는 B를 어디다 보관하고 C를 처리하고, 다시 또 A를 처리하면 아까 보관했던 거 다시 CPU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맥 교환을 좀 더 자세하게 어느 위치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자, 하나의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다고 합시다. 실행 중에 계속 워드 작업하다가 내가 심심해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럼 바로 뭐가 요청이 된 거예요? 초인종이 부르듯이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인터럽트 발생이니까 운영체제는 이쪽을 실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행된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중단되면서 잠시 중단.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음악에 대한 프로세스의 정보를 CPU에다가 넘겨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환되고 정보 교환을 해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이 음악을 쭉 처리해 준다는 거죠. 또 부가적인 작업들이 있으면 계속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돌아와서 아까 이전에 실행됐던 워드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문맥 교환의 위치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중단한 다음에 바로 문맥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맥 교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문맥 교환과 인터럽트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문맥 교환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프로세스가 전이게 되면 뭐가 발생이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죠? 그때 모두 발생이 돼요. 문맥 교환도 발생이 됩니다. 또 이쪽으로 되면 또 인터럽트 발생하고 문맥 교환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것은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니까 CPU한테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 교환은 인터럽트가 발생된 다음에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CPU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정보만을 기억한다. 하나.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CPU가 각각의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했다 복귀하고 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는 거죠. 저장했다 복귀하고 다시 저장했다 복귀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저장과 복귀는 프로세스 중단과 실행을 의미하는 거죠. 저장한다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갖다 쓰기 때문에, 복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거나 아니면 어, 기존에 저장됐던 내용을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으로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프로세스 중단과 실행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실행 중에 있다가 이걸 실행하려면 얘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인터럽트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럽트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문맥 교환이 늘어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번에 할당량을 보도록 할까요? 시간 할당량은 뭐냐? 자,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C가. 그럼 얘가 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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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0.1초, 0.1초, 0.1초씩 시간 할당량을 줬다고 하자고. 그러면 5분씩 하는 것은 0.1초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문맥 교환 수가 적겠죠. 그렇죠? 5분을 하고 이걸 수행하고 5분을 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하고, 이 A라는 프로세스를 0.1초 수행하고 B 0.1초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시간 할당량이 적으면 문맥 교환 수는 어떻게 돼요? 문맥 교환 수는 늘어나겠죠? 아니죠. 반대로 줄어들죠. 거기에 따라 인터럽트도 어떻게 될까요? 인터럽트도 줄어들겠죠.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작다는 얘기는 문맥 교환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 인터럽트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3명 있어요. 간호사가 바로 간호사가 이제 운영체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일부죠. 운영체 역할이 일부. 그러면 각각의 환자 기록부를 계속 바꿔줍니다. 어떤 시간마다 5분씩 바꿔주는 거 하고 0.1초씩 바꿔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나요? 당연히 0.1초일 때 이 간호사는 바빠지죠.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뭐예요? 잠깐 중단, 잠깐 중단, 의사 선생님이 잠깐 중단, 중단하면서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문맥 교환도 늘어나고 인터럽트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이 잦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A, B, C 프로세스가 거의 동시에 시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간이 크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워드 작업이고 이게 음악을 듣는 거고 이게 다운을 받는 거라고 하면 5분 워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을 땐 워드 작업이나 다운 작업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악을 5분 동안 듣고 또 다운도 5분 동안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동시에 느낌을 갖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을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은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시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문맥 교환이 늘어나고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니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부가적인 활동을 오버헤드라고 그러죠. 오버헤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환 작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주인데 이렇게 교환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은 효과적인 작업을 통해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활동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수업을 듣는다고 하자고. 동영상. 그러면 한 강을 들었어요. 그다음 두 강을 들어요. 두 번째 강을. 그럼 첫 번째 강을 듣고 나서 중단하고 다 듣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강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요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많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오버헤드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시간 할당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 할당량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문맥 교환 수도 줄어들고 있고 맞죠?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이 문맥 교환 수는 늘어나고 또 인터럽 수도 늘어나고 문맥 교환도 늘어나는 또 오버헤드도 늘어나는 다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간 할당량이 크면 문맥 교환 수는 줄어들고 인터럽 수도 줄어들고 문맥 교환 수도 간접 오버헤드도 다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자, 보시죠.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문맥 교환수, 인터럽트 횟수, 오버헤드 모두 다 증가. 그죠? 그러나 여러 개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죠. 증가하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0.001초씩 갖는다고 합시다. 이건 뭐 세 개 플러스가 동시에 사람의 인지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여러분 컴퓨터도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아주 빠른 시간으로 나눠 쓰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반드시 하나의 CPU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처리한다는 거죠. 워드다 그러면 워드 하나만 처리되는 것처럼 하나만 처리되지만 실제로 다운도 받고 음악도 받는 것은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런데 문맥 교환이 커지면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문맥 교환수, 인터럽트, 오버헤드가 감소되긴 하지만 수가 바로 뭐가 된다?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갖지 못한다. 이게 매우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4번 프로세스 제어 블록에 대해서 설명하죠. 프로세스 PCP라고 하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우리가 병원으로 얘기하면 환자 기록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환자 기록부.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체제가 이렇게 메모리에 있어요. 램 영역에. 그러면 바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체제는 바로 뭐야?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거나 어떤 상태고 또 어떠한 자원들이 필요한지를 어딘가 기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라고 보면 환자 기록부가 바로 뭐다? 바로 PCP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죠. 정보죠, 정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의 항목, 이게 만약에 프로세스 PCB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 테이블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 있겠죠. 어떤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자, 식별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 계수기, 우선순위, 적재된 기억 장소 부분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책에 그 1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자라는 것은 우리가 번호죠, 번호. 그죠? 번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고, 그럼 이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면, 얘는 1번, 얘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달아줘야 되겠죠. 환자 번호가 있듯이. 그 다음 현재 상태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 상태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 상태, 또 실행 상태, 대기 상태가 있겠죠. 어떤 게 지금 실행 상태고 어떤 게 준비 상태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 상태고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지만요. 프로그램 카운트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막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실행이 딱 멈췄어. 여기가 막 30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준비 상태가 된 상태고, 얘가 실행 상태고, 얘가 대기 상태에서 중단했다고 합시다. 얘는 103번에서 중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실행 상태에서 얘가 중단이 되고 다시 이쪽으로 전이가 되면 103부터 실행돼야 되잖아요. 또 이쪽으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30번부터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계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처리하는 우선권을 주어주죠.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얘를 먼저 처리해라. 그 다음에 얘 처리하라. 이런 정보들이 기억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고. 자, 프로세스가 적재된 기억장치 위치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을 합니다. 메모리는.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기억이 되어 있고 어디에 기억이 되는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프로세스가 적재된 기억 장치를 가리키는 포인터, 위치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 위치는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 CPU 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시작 번지를 갖고 있는 리스트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세스가 가리키고 있는 할당에 대한 자원 포인트죠. 시험 문제는 할당되지 않은 자원 포인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역시 운영체제가 있고 여러 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에 얘네들은 메모리에서만 수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프린트도 쓸 수 있고 어떤 디스크도 쓸 수 있고 컴퓨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정보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원들을 이 A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A라는 프로세스는 이 자원을 쓴다. 또 B라는 프로세스는 이 자원을 쓴다.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 프로세스라고 하면 A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의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지금 1번 사용했다, 2번 사용했다, 3번을 사용할 때면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원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에 대한 정보라고 그랬죠. 처리기 CPU와 레지스터라고 그랬습니다. CPU 레지스터 정보 같은 말로 각종 레지스터 상태를 가리키는 레지스터 포인터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CPU 안에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CPU라고 하면 여러 개 프로세스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 정보를 모두 기억을 해야 되죠. 뭐가 일어날 때? 문맥 교환이 일어날 때. 자, 문맥 교환이 일어났을 때 이 정보를 이 CPU에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는 A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B가 실행이 되면 이 정보를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 그것이 바로 이 처리지 레지스터 정보나 각 CPU의 각종 레지스터 정보를 이쪽에다가 보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CP 테이블 안에 7번째, 8번째 항목에다 이 정보를 기록해 놨다가 B가 처리가 다 끝나면 다시 가져와서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기억하는 바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정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할당 A라는 거 B라는 C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5분을 주고 얘 5분을 주고 5분을 줄 수도 있죠. 시간 할당량을. 그런데 얘는 뭐 한 3분을 줄 수도 있고 얘는 0.1초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시간 할당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퀀텀 시간이라고 했죠. 각 타임 슬라이스 각각 프로세스마다 갖고 있는 스케줄러에 대한 시간 할당량을 갖고 있는 거. 스케줄러가 아니라 스케줄러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스케줄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정 정보는 그러니까 PCP 항목에는 스케줄이 속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제어 블록 PCP 항목이 아닌 거를 물어보니까 계정 정보는 맞지만 스케줄러가 아니라 스케줄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계정 정보를 기억시킨다는 뜻이죠. 기억장치 관리 정보. 나중에 우리가 기억장치 관리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메모리 분할해서 이루어졌을 때 상한치와 하한치, 뭐 페이지, 우리가 프로그램이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사용되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에 관련된 정보 갖고 있고, 그 다음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다 보면 프로그램 하나만 수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래 한글이다 그러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면서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메인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올라가면 메인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이 메인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이 메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갔다 왔다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부모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있지만 독립적이진 않고 바로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각각 제어되는 하위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뭐야? 1번, 2번, 뭐 3번 이건 뭐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죠. 운영체제가 있고 이게 1번 프로세스다,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다, 4번 프로세스 이게 정보를 얘는 몇 번?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자, ready, run, 블럭은 뭐야? 1번은 지금 준비 상태라는 얘기고 2번은 뭐라고? 실행 상태라는 거죠. 3번은 지금 블록 상태, 대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가봅시다. 3번은 계수기죠. 계수기 3번. 그죠? 계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3개가 있습니다.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프로세스라고 하죠. 1번, 2번, 3번. 자, 1번이 쭉 수행돼서 1번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얘는 200번부터 30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얘는 300번부터 40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얘는 1번 프로세스고 얘는 2번 프로세스고 3번 프로세스.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한 50번쯤에 멈췄다고 합시다. 지금은 이 상태로 보면 뭐가 돼? 0번이야. 얘는 아예 실행도 안 했어. 200번은 어떻게 돼? 22번이야. 지금 실행 중이니까 얘는 계속 변하겠죠. 22, 23. 지금 뭐 20번부터 200번이라고 했죠? 이걸 220번이라고 할까요? 예, 220번.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잘못 들어서 그래. 그럼 220번이면 200번에서 쭉 돼서 22번, 220, 220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여기는 변형이 될 거라는 거죠. 얘도 지금 실행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 정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가 실행이 되다가 여기서 50번에 딱 멈췄어. 그리고 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50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쭉 실행하다가 314에서 375에서 딱 멈췄다 그러면 얘는 375가 딱 기억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게 1번 프로세스고 이게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인데 우선권이 얘가 항상 얘만 있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을 수도 있습니다. 1번.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3번이네. 3번. 여기가 2번.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네요. 그런 정보가 기억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프로세스 주기억장치 적재된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으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럼 여기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기억이 돼 있고 여기가 기억이 돼 있고 여기가 기억이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1번 프로세스고 얘가 2번 프로세스고 3번 프로세스라고 하면 1번 프로세스는 여기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4, 5, 6, 7. H라는 건 16진수라는 얘기죠. 이 두 번째 프로세스는 4, 5, 8, 9, H에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5, 4, 9, 0에 위치하고 있다. 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5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5번은 뭐죠? 우리가 항목을 외워서 프로세스가 적재된 기억장치 부분을 가리키는 포인트라고 앞에 나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6번은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을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6번에 해당되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만약에 A란 이게 1번 프로세스가 있어요. 1번 프로세스가 쓰는 게 지금 여러 개 자원들이 갖고 있다. 아니면 자원들을 써야 돼.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자원들이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약을 했다고 하면 지금 1번은 어떻게 돼? 1번을 지금 사용 중에 있다는 얘기죠.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것 같은 건 어떤 거예요? 3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7번은 뭐냐면 처리기에 대한 레지스터 정보죠. 7번, 8번은 CPU에 관련된 정보예요. 그죠? 6번은 파일 프린트가 하는 자원 리스트의 Q의 시작 번째가 1이라는 거죠. 6번은 됐고 7번은 1번 플러스 CPU가 사용하게 될 때 1번 플러스 CPU를 사용하게 될 때 범용 데이터 세그먼트 레스 값이 20H라는 얘기죠. 그죠? CPU를 사용할 때 범용 데이터 세그먼트 레스 초기 값이 20H를 기억하고 있다니까 CPU의 안에 있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고속 메모리죠. 여기에 대한 정보 값이 20H를 갖고 있다. 그럼 얘가 A라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것이 다 수행이 됐어요. 그럼 얘를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바로 이 정보에다 보관한다는 거지. 여기다 보관해 놓고 B라는 프로세스를 다시 할당해 놓고 다시 20이라고 하는 이 H값과 04라는 H값을 다시 CPU에 밀어 놓으면서 계속 이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8번도 마찬가지고요. CPU에서 할 때 레지스터 값이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여기 CPU에 레지스터가 존재하고요.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이 정보가 딱 중단이 되면 이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A에 대한 정보를. 얘를 어디다 밀어 넣어야 돼? 요곳에다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리고 B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B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겠죠? 그다음 다시 A를 수행해야 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실행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계정 정보죠. 시간 할당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프로세스라고 하면 5.4 미리세크 1미리세크가 얼마죠?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는 거죠. 요거는 3.2를 썼고 두 번 프로세스는 3.2 미리세크를 사용하고 넘어가고 여기는 1.2 미리세크 C는 세 번째 프로세스. 그러니까 얘는 5.4 5.4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3.2만큼 처리하고 다시 일로 넘어가고 3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 할당량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는 계정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0번 우리 가상기억 장치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가상기억 장치에 관련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기억장치 관리 정보 그 다음에 입출력 정보죠. 11번 입출력 정보 자원의 정보가 전혀 상호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뭐야? 1번 프로세스는 전혀 자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고 2번은 쓰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에 관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주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 이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고 여기 종속된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부모 프로세스고 얘가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번 프로세스는 번호 2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부모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가 2번이라는 거죠. 자, 2번 프로세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1번을 자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식 프로세스니까 얘가 2번이 부모예요. 자식이 얘예요. 그러니까 1번 프로세스는 부모를 2로 갖고 있구나 이런 의미고 2번 프로세스는 2번 프로세스는 자식을 하나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프로세스는 부모가
8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나눠지면서 부모와 자식, 즉 메인과 서브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의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죠. 자, 일단은 PCB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다 CPU가 프로세스를 운영체의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 환자 기록부에 해당되는 거고 환자 기록부를 갖고 있어야만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겠죠. 계획도 삼고. 그죠? 시험 문제는 뭐다? 이 PCB에 대한 항목 11가지, 13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요거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와 또 할당된 자음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출세했던 내용들입니다.